안녕하세요. 텔레학교입니다. 어른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만큼 큰 거라고요. 선생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고 보호자는 일하느라 바빴다고요. 어린 시절을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제 때는 말입니다. 한 반에 96명이었어요. 놀랍죠? 한국전쟁 때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아실 겁니다. 오전, 오후로 나뉘는 2부제 수업이 아니라 제가 다닌 학교는 3부제 수업까지 했었습니다. 4학년이 한 반에 96명씩 23반까지 있었고요. 참 옛날 이야기죠. 이러니 우리 선생님들은 나를 아실까? 보호자는 70년, 80년대 기성세대로 열심히 억척스럽게 생업을 하셨고요. 96명의 어린이 속에서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보호자가 살면서 우리는 그냥 자란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시절 4학년 때를 떠올리는 건 제 담임선생님 때문입니다. 성함도 기억해요. 첫 발령이셨어요. 몸이 갱알픈 분이셨는데 100명 가까운 어린이들이 교실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책상 사이 통로도 제대로 없어서 책상 위를 넘어다니는 어린이부터 전 맨 뒷자리에 앉았었거든요. 친구들이 지나가려고 비키라고 해서 의자를 바싹 끌어당겨 앉아서 있었어요. 내내 그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배가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고 다가갔더니 선생님은 책상에 엎드려 계셨어요. 소리 없이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도 제 기척을 느끼시고 몸을 일으켜 절 바라보셨어요. 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텔레야 왜? 하고 부드럽게 물으셨죠. 그 선생님과 언덕길에 사는 친구 집에 리어커를 끌고 연탄을 주러 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앳된 새내기 선생님이지만 그때 저에게는 존경하는 커다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느라 참 바쁘셨죠. 하지만 집에는 늘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열어둔 커피병은 오후 늦게까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 형편에 꽤 비싼 것이었지만 집에 오는 사람은 어머니가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커피들, 프림들, 설탕 셋 그렇게 한 잔씩 하고들 가셨습니다. 좀 아까웠어요. 아직 커피 마실 나이가 아니었던 어린 저에게는 남들이 먹어서 푹푹 줄어드는 게 속상하고 저걸로 저 먹고 싶은 거 사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거라도 한 잔 마셔야 일할 힘을 내지요. 커피가 커보니 그런 거더라고요. 어머니는 힘든 하루하루 이거라도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삶으로 가르치시기도 했지만 알고 보면 하나하나 배우며 컸을 건데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걸 겁니다. 어떻게 그냥 알겠습니까? 인사하는 것도 배웠을 거고 세수하는 것도 존댓말 쓰는 것도 어쩌면 말싸움하는 것도 코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말하다 울면 지는 거야. 아니다 싶으면 똑똑히 말해. 네가 양보해. 양보하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거 말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잘한다는 건 세상을 배운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보호자와 어른은 잘 가르쳐야 하고요. 가르치지도 않고 왜 모르느냐, 왜 못하느냐 해서는 안 되겠지요. 사과하는 것도, 고집을 꺾는 법도, 불안을 마음에 담고 견디는 것도,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하는 것도요. 미안할 땐 그냥 사과하는 거야. 지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야. 사과는 내 행동을 위해서 하는 거고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말입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어린이의 세계는 한층 넓어집니다. 이전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봤지만 학교처럼 크지는 않았습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호자와 함께 만났던 동네 친구가 아니라 20명 가까이 되는 또래도 함께 만납니다. 어린이의 관심이 가족을 벗어나 확
커지는 겁니다. 넓어진 시야를 인지가 조금씩 조금씩 받쳐주면서 와, 저런 친구도 있네 하며 새로워하고 선생님의 모습이나 행동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유치원 때도 선생님을 좋아했고 이 세상에서 우리 보호자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어린이 삶에 1학년 담임은 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 선생님보다 뭔가 강력한 것 같고 가까운데 보호자처럼 편하고 좋지는 않은 그 중간 어디입니다. 어쨌든 보호자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생긴 겁니다. 혹시 이런 말씀이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서운함을 드리지 않는지 염려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을 더 좋아하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린이의 사고가 그나마 자라 다른 사람, 다른 어른을 유치원 시절보다 더 인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1학년 어린이는 선생님이 궁금합니다. 몇 살이에요? 어느 학년이나 기본이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살아요? 이런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물어보니 자기가 집에 갈 때 학교에 있고 아침에 와서 보니 그때도 학교에 있어서 그렇답니다. 학교에 와서야 선생님이란 사람을 만난 저희 어린 시절에 선생님은 정말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하나하나 집에서 같이 사는 보호자하고 달라 보였어요. 보호자는 친숙하지만 선생님은 되게 대단한 그런 느낌이었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아마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선생님을 눈앞에서 봤다면 어린 저는 뭔가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1학년에게 선생님은 선망과 권위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같아서 우러르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망과 존경으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열심히 따라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이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작은 1학년에게 배움은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하기 싫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었어.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줬어.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지 마. 선망과 존경의 대상인 선생님이 웃어주었으니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 거구나. 선생님이 칭찬하는 일은 의미가 있어.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하면 안 돼. 어린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한둘인 요즘 가정에서 그걸 못 받아줄 것도 없습니다. 바깥일에 바쁜 보호자는 미안한 마음에 아이 행동을 더 허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집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게 있는 곳이니 편안하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크면 당연히 안 되고요. 배워야 할 것을 배워야 할 때는 힘들어도 해내야 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이런 배움에 의미와 가치를 주는 것이 교사의 권위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잘 세워진 교실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선망하고 존경하는 교사가 의미와 가치, 경계를 분명히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수준이더라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강요, 눈치, 강압, 가스라이팅 이런 말로 반대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를 좀 더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키우고 싶다는 바람에서 나온 생각일 겁니다. 그러나 이건 두 부분에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가 성장하며 느끼는 불안을 놓친 말씀입니다. 어린이는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것을 이해하고 헤아리기에는 어립니다. 몰라서 불안할 수 있고 알아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율적으로는 어린이에게 불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교사는 교육받는 대상에게 우선 초점을 두도록 양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아쉬움과 불신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불평과 불신이 신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인인 보호자가 1학년 어린이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너희 선생님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배우자 같은 신뢰입니다. 1학년 어린이에게 담임은 평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와 어린이에게 존경받는 교사는 자신의 권위로 어린이가 배워야 할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린이는 그걸 격려받으며 열심히 배우고요. 또 집에서 응석바지처럼 굴지만 학교에서는 제법 의젓해 보이는 이유가 교사가 정한 경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고 싶다고 나서면 안 돼. 줄을 서야 해. 공부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야. 허락을 받아야 해. 어디까지가 해도 되는 것인지 어린이는 경계를 배웁니다. 마구 뿜어져 나오는 호기심과 무엇이든 될 것 같은 상상력에다가 지구의 중력을 거스르고 싶은 통통 뛰는 행동이 교사의 눈짓 하나에 말 한마디에 멈춰지고 조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다른 행동을 찾아봅니다. 이건 해도 되나? 선생님을 한번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경계가 안전하고 다양하게 자신의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장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따르게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서운 처벌을 동반하는 강압과 놀라움으로 환기되는 감탄입니다. 매는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비참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가득 저항심이 불러일으켜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만 세면, 내가 진짜 힘만 생기면 난 절대 지지 않겠다는 반감말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권위로 자신의 욕구를 거스리고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제부터 어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강압입니까? 감탄입니까? 어른다운 어른은 어린이가 감탄할 만한 존재여야 합니다. 감탄은 놀라움과 감동이 함께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니어서 새롭고 그게 좋아 보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기는 감정의 시기이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 배움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부담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어린이는 어른보다 자주 감동받고 감탄해야 합니다. 우와, 와, 진짜요? 이런 반응이나 표정이다 싶으면 대충 감탄할 만한 존재가 되신 겁니다. 그 중에는 필요한 걸 챙겨주었을 때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들고 고맙습니다. 예상 밖의 보호자 행동에 입술을 모으며 엄마 힘든 일을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을 보며 촉촉한 눈빛으로 선생님 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런 이야기 어린이에게 들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감정이 자라는 시기도 하고 아직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우리 어린이는 감동도 잘 받고 별일 아닌 것에 놀라워하기도 잘합니다. 감탄할 만한 존재, 어른이 하는 말이라 따를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고 싶어져 배움으로 이어집니다. 어른이 하는 것처럼 하면 자기 마음속에서도 감동이 일어날 거라고, 좋은 느낌이 올라올 거라고 믿기에 힘들어도 참는 거죠. 4학년 때 선생님과 오르막길을 올랐던 그 기억 말입니다. 앞에서 리어카를 누군가 끌었을 텐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영상을 볼 때 화면에서 동그랗게 표시되는 것처럼 선생님과 옆에 있는 제 모습만 떠오릅니다. 아,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신선한 뿌듯함이 기억날 뿐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아무리 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참 좋은 경험이구나 하고 배웠습니다. 신화숙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셨는데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은 제 마음속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감탄으로 만들어진 권위는 배우는 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하게 합니다. 중간에 어려움을 만나도 권위 있는 어른이 안내한 길이라 좀 더 편안하게 어려움과 만날 수 있고요. 어른을 통해 먼저 경험한 감동을 이제는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며 자아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1학년 어린이 학습은 모방입니다. 존경하는 어른의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자기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1학년 어린이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감동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꺼내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의 말을 들었다가 길가에 버려진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배에 갇혀 목숨을 잃었던 잊지 못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른은 정말 현명해져야 합니다. 성숙하고 어른다운 태도로 어린 세대를 돌봐야 합니다. 어른의 말을 잘 따랐을 때 그 경험으로 자신의 세계가 더 넓어지고 흔들림 없는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게 말입니다. 좋은 어른이 됩시다. 좋은 어른이 행복한 어린이를 만듭니다. 텔레학교였습니다.